네, 이제는 지방시대 글로컬 유니콘을 키우자의 유준영입니다. 이번 편은 창원과 대구 쪽을 알아볼 텐데요.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 방향으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학 관련 그리고 창업 관련, 기업 지원 관련 분야에서 약 한 20년 가까이 재직 중에 있고 그동안 한 100여 개의 기업을 이제 창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M&A 그리고 엑시트 등의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가치를 실현한 네, 경력을 대구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계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고 또 많은 업적을 또 만드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시리즈 벤처스의 박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리즈 벤처스의 박준상입니다. 저희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재현 로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로버스 대표이사 박재현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창원 LG전자 근무했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현대로보틱스 근무하고 작년 4월에 이제 로보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창원과 대구를 두루 다니면서 네. 제가 이 로봇 분야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로보스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은 지금 생체 머신 비전 기술과 로봇 기술을 융합해서 도축장애 무인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1호 로봇이 제주 양돈조합에 지금 네커터 로봇이 활발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 로봇은 지금 군위 민속 LPC에서 복부적인 로봇을 지금 셋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금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이제 시드 투자를 박준하 대표님이 네. 해주셔서 저희 회사 좀 잘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투자자분하고 같이 방송을 찍는 상황이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로봇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영상을 약간 1.5배 배속으로 촬영을 했긴 했지만 그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로봇이 이제 실제로는 팩토리 쪽으로 도입이 될 것이고 그 연봉에 대한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줄 연봉으로 몇십 년 동안 24시간 활동하는 그런 로봇을 한번 도입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로봇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관심도가 높게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 관련 책도 지금 사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도축 자동화 로봇의 고중량 가반하 중에 산업용 로봇과는 좀 다른 영역인 거죠. 사람이 단순하게 한 20kg에서 30kg 이내에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비전과 인지 제어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1년 만에 지금 이런 비전 기술과 AI 기술이 이 정도로 고도화됐다는 건 저는 상당히 테슬라 기술력에 압도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막 시위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뭐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상 로봇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회이고 테슬라의 이런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로봇 기술들이 반드시 업계에서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금 로봇 개발이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도축이라는 그 부분을 꺼려하니까 그 부분에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국내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에 로봇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또 대구가 또 로봇과 관련해서 또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구에 지금 로봇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그 화원오포 중심으로 해서 제2 국가산단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한 80만 평 정도 되는 지역에 그 주제어로 들어온 게 이제 모빌리티하고 로봇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테크노폴리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봇 테스트 필드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타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쪽 중심으로 해서 한 2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될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 자체를 로봇 산업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제 지역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흔한 얘기로 농촌에서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해외에서 외국인들 쓴다고 하는데 외국인조차도 이제 안 하는 그런 일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창업하는 기업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네. 쓰일 수 있는 로봇들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스마트팜도 예전에는 그냥 그 습도, 온도 제어만 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농로를 지나다니고 어떤 과일이 익었다 안 익었다를 이제 비전 시스템으로 센싱을 해가지고 팔이 나가서 좌로 두고 우로 두고 하면 사과가 따지는 그런 기술까지도 나온다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아주 힘든 일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진보된 형태의 일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나오고 뭐 대구는 일단은 그런 거 산업 중심, 기술 중심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제수과일로 사과가 10,000원이 넘어가지고 소고기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비싼 거는 어떻게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리즈 벤처스에서도 지금 물론 로봇스가 있지만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에서 그동안 리더 그룹이었던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재화를 많이 하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로봇들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적으로 해서 훌륭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로봇죠, 첨단 제조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예산을 점점 늘리고 있고 펀드들도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엑셀레이터나 VC들도 해당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쪽만 좀 타겟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팀도 있을 만큼 굉장히 벤처 투자로서의 좀 각광받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제가 글로컬 유니콘을 키우자라는 거잖아요. 지역의 스타트업을 키워서 해외로 바로 보내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구하고 창업은 무슨 산업들이 좀 발달돼 있길래 그리고 그 산업과 지금 스타트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대구와 창원은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어떤 시기인지 그 동향을 좀 궁금합니다. 대구 산업 동향은 제가 뭐 계속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창원 부분은 창원에 로볼랜드가 있죠. 최근에 저희 디지스타하고 창원 로볼랜드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산자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물류 로봇 산업 관련해서 이제 같이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창원하고의 어떤 커넥션 부분은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김해 의생명연구원 뭐 그런 지원기관 통해서 이쪽 그 부산 김해, 창원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생태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가 단일 그 광역단체로는 가장 큰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점점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군이라는 곳이 이렇게 된 게 언제입니까? 2023년 7월 1일 날짜로 군위가 이제 편입되고 군위에 대구 국제공항이 이제 건설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지향하는 부분이 뭐냐면 굳이 뭐 인천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구 내에서 어떤 국제화가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지니까 대구가 이제 그런 창업 기업 생태계를 그 중심으로 만들자 그러한 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옛날 마산이 창원으로 그렇죠. 흡수됐나요? 마산 창원 진해가 네. 통합 창원시로 해서 이제 합쳐지게 됐고요. 제가 이제 창원에서 한참 이제 LG전자 근무할 때 당시에 이제 합쳐지는 과정을 겪고 재밌는 사실이 제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창원시장님 하실 때부터 네. 계속 그 궤적을 어떻게 보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네. 본향에 경남지사도 따라가고 있어서 창원시장이실 때, 경남도지사실 때, 또 네. 이제
대구 대구시죠. 강력시 시장님이실 때 그러네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트렌드들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시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 그거를 지금 대구시에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도 창업을 하고 지금 이제 경남 쪽으로 이제 본사가 이전되어 있어서 이제 두 시의 특성을 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잘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를 그쪽으로 옮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조 기반의 이런 경남의 인프라는 상당히 조금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는 전형적으로 이전까지는 이제 소비재 중심, 그다음에 연구개발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에 있는 창업 회사들 많이 봐도 연구개발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국가 과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를 반드시 이제 영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 인프라가 제가 전국에 있는 어떤 기업 도시와 비교해도 창원만한 데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형 대형 로봇들 제조에는 압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로봇의 이제 이런 도축 자동화 로봇들도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중대형 로봇들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창원 쪽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은 이 기계 산업이 굉장한 메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로봇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사실은. 그쪽에 있는 엔지니어 인프라들이 창원 쪽에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개발들을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조 시설이 있는 창원과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인재들이 있는 대구와 협업을 통해서 아마 로봇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서울 수도권의 인재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필요로 한 인재를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스가 임직원이 지금 24명.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인프라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다양한 상당한 많은 인력들이 또 영남권에서 다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로보틱스에서 근무하면서 뭐 로봇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충분히 이제 뭔가 사업 아이템만 좋다면 인프라를 모으는 거는 지방에서도 충분하지 않나. 좀 더 확장한다면 당연히 이제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의 인재들도 이제 편입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사람의 문제보다 사실은 아이템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인재들은 더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저희 이도열 이사, 소프트웨어 총괄하는 이도열 이사가 이제 구미 삼성전자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거기에 다녔던 선배님들이 또 저희 회사 이제 합류를 하겠다 하셔서 아이템을 좋게 봐주신 거죠. 그렇다면은 전국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라도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템만 있다면 대구와 창원 쪽에 이런 설립된 스타트업이라도 충분히 기회를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콜라보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마다 자기 지자체 쪽에 자기 지역 쪽에 어떤 창업 생태계를 독립적으로 뭔가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 자기 부족한 부분을 바로 옆 지자체라든지 그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더욱 낫지 않을까. 특히 그쪽에 또 기업들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산학연 협력이란 부분일 것 같은데 지역 경계를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박주상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창원이라는 것이 이제 기계산업 중심의 인프라로는 중국에서 막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이 참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저희가 많이 지금 리딩을 하고는 있지만 또 역시나 인력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구 그리고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하드웨어 산업은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고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 자체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많이 양성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저희하고 어떤 창원과의 콜라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창원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대구 중심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급 인력이 이쪽과 같이 일하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동향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거리는 큰 이슈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코로나 이제 이슈를 거치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어떤 스마트 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양쪽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인력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스케일업 될 수 있게 좀 키우고,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고 하드웨어 인프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인력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좀 새로운 형태의 콜라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벤처스는 부산, 울산, 경남 쪽을 전반적으로 돌면서 투자도 하시고 보육도 하시고 하면서 그 지역마다 뭔가 온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무슨 특성 같은 게 좀 있나요? 지역별 특성이 창업 생태계를 해서 좀 한정지어서 말하면은 이 창업 생태계가 한 2015년, 17년 초기에는 대부분 각 지역들이 색깔이 없이 비슷한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ICT 플랫폼 비즈니스, 컨텐츠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서울, 경기에 좀 경쟁력에 밀리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그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생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에서 좀 알게 된 거야. 아,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지역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해양, 관광, 뭐 창원 쪽으로는 기계산업, 뭐 대구 쪽에는 첨단 반도체다,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뭔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원래 갖고 있던 섹터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재들도 마찬가지인 게 지역에 사실은 좋은 직장만 있다고 하면 굳이 서울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엔데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라든지 분위기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유니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서울 안 간다는 생각도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아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막 뜬구름 잡게 뭐 신약 바이오라든지 뭐 아니면 핀테크라든지 이런 거 사실 지역에서 뭔가 국가 산단으로 지정돼 가지고 밀어붙이자니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해서 더 발전시키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경영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역에 있어서? 처음에 이런 대구시를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로봇 쪽에 이런 사업 성장에 많이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업자들이랑 좀 다르게 저희는 이제 아이템만 보고 사실은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성장까지 가는 이런 자금 원동력을 인프라 구축 작업들이 상당히 저는 에너지를 많이 썼고, 이제 첫 시드 투자 이후로는 매출을 이뤄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많이 풀리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창업자들이 뭔가 이런 생태계에 대한 이제 원동력이라든지 인프라 커넥션들을 찾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테크티스 선정되면서도 많이 봤지만 이번에 올해 디테크티스가 약 한 120개 정도 사가 대부분의 선정된 디테크티스 회사들이 또 경기도권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아주 잘 알고 네트워크 인프라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정보에 대한 접근력이 지방, 수도권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사전에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창업했으면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엑셀레이터랑 VC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스타트업만 키울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라든지 VC도 같이 키워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한테 뭐 펀드 출자가 됐건 유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지역 생태계가 발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의 굉장히 유명한 곳은 상주 인력을 지역에 둘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있지만 그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벤처랑 스타트업이 굉장히 로컬 비즈니스라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름보다도 그 지역 생태계에 많은 인력을 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엑셀레이터랑 VC가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그 스타트업을 끌어줘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좋은 엑셀러레이터라 VC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학생들 그리고 연구원들, 교원들 창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상당히 어떤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고급 아이템 중심의 창업에서 하는 뭐 투자들이 관심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IPO 단계에서 뭐 PB까지도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은 기술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엔 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바뀐 게 투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이템보다는 어떤 마인드를 좀 많이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기업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좀 밝혀라. 근데 그게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떤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너의 기업의, 너의 제품의, 너의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술과 어떤 능력만 보고 오는 분들이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모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단순한 그 정수될 수 있는 필터였는데 이분이 그 어떤 도메인을 어디로 바꿨냐면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같은 저개발 국가 그런 나라들의 물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신생아 사망률도 너무 높고 질병률도 높은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우물에 이 필터를 쓰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네임밸류라든지 레퓨테이션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분이 생각하는 이익과 부를 그 다음에 만들 수도 있는데 처음 그 부분부터 너무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과거처럼 과연 이러한 엑셀레이터나 보이시드나 PE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존 간행은 원래 매출이 나고 이익이 그렇죠. 좀 나면 네. 그때 좀 도와볼까 네. 생각하는 건데 그 반대로 네. 한번 접근해 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사실 근데 부산 쪽은 경남은행이 있고요, BNK 그리고 동남권 그 산업은행도 지금 투자센터가 있고 또 기보도 와 있죠. 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머니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상주해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른 데보다는 투자 여건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체감하기는?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도 부산이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자금은 굉장히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 결성 규모도 굉장히 좀 많은 거로 알고 있고.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조금 부산이 경쟁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컨텐츠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ICT 서비스를 하려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부산은. 왜냐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경남이라든지 경북이 더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서울, 경기엔 스타트업과 이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반대로 뭔가 제조업 기반으로 또 부산이 가려고 하니까 대구, 울산, 창원에는 또 밀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 도시만의 컨셉을 살려가지고 뭔가 조금 더 엣지 있는 걸로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카이스트라든 디지스트 같은 부산과학기술원 같은 뭔가 핵심 인력들 할 수 있는 좀 그런 학교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부산에 대한 돌파구를 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디지스트가 인재 육성의 허브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디지스트에서 인재 허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저희 학생들이 어떤 그 고급 기술이나 고급 이론을 가지고 바로 취업한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목표는 어떤 진학을 통해서 아니면 유학을 통해서 어떤 선진 문물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산업으로 바로 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저희가 기회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창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학생 창업에. 그런 학생들의 창업이 지금 그 대구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점점점 성장해가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또 매출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었던 그 창업에 대한 시너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시도 그렇고 저희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CEO로 나서고 CEO로 나섬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어떤 디지털 학생들의 어떤 사회적 기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박 대표님부터 이제 그 대구와 창원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과 대구의 로봇 스타트업의 뭐 대표로서 이제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실 수 있고, 지방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많이 해주셔서 정부적인 지원, 그 다음에 투자사들의 지원들이 좀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전을 이루었는데, 반대로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생기면서 중간에 대한민국 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라고 좀 많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돌파구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창업을 통해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글로벌로 나갈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역량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 엑셀레이터들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해서 한번 또 제2의 도약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추석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떤 자신의 생각과 기술과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변과의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대구, 경남, 창원, 뭐 부산 다양한 지역들도 있고 그 지역에서 창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나가면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걸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만남도 갖고 서로 어떤 어려움도 토로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넘어서는 서로 간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기 머니투데이 같이 어떤 머니투데이도 일종의 커넥터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좋은 생태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지방시대 글로컬 유니콘을 키우자 창원 대구 편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 세종편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방송 촬영을 했는데요.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세 분이서도 자주 만나 뵙는 그런 자리가 커넥터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